살기 광나일보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16번째 강의를 해주실 특별 초빙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저희 광나일보 전용진 회장님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나일보 황정호 사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보 사장님 가운데 계십니다. 요즘에 우리 광주 지역에서 가장 바쁘신 분 누구신지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도 저희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특별 확보를 위해서 아침 일찍 여의도로 출근하셨다가 저녁 늦게 광주로 퇴근 중이시라는 SNS 글이 참 인상적이셨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강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안전의 휴먼 니들 등 강주형 3대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로,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도약하는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 본신의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행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아마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광주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쉼없이 뛰고 계시는 우리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 쓰는 거죠? 네. 소리 납니까? 네. 그냥 이거 꺼버리시죠. 저 이거 안 쓸게요. 원래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장기간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만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가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실은 생각보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코로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약 한 14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98명, 2명만 있으면 500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합니다. 실은 어지간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렇게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걸려도 금방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생각보다 후유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잘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전용준 회장님 그리고 사장님 여러 강남일보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제가 강의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간다고 우리 직원들이 아까 영상을 잘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가 일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생각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지 이제 한 2년 4개월 됐습니다. 남은 기간이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죠. 2년 4개월 좀 되돌아보면 쉬지 않고 달려왔던 숨가쁜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모함이나 비판, 근거 없는 견제 이런 것들로 참 힘들고 아플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4개월 실은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뭘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 보시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에 성과 50개를 이렇게 골라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믿고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냥 했던 거 이렇게 뭘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 뭐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가요? 저한테 오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 안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나 뭐 다른 걸로라도 제 의견을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성과들을 보면 그냥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왔겠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근데 중요한 성과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장이나 뭐 중요한 자리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제 판단 기준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느 것이 강주 발전과 강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올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정된 그 방안이 국가 발전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그 세 가지가 제 판단 기준이었고요. 그게 거기에 있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 중심 도시 강주 만들기, 뭐 세계 수영 선수권대 성공적 개최, 16년 동안이나 강주 지역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혁신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우연히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누가 뭐 질문 주실래요? 그럼 제가 준비해온 약 그냥 팔까요? 예, 그러시죠. 시설을 이끄시라고 노고가 많으신 건 저 우리 회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현재 그 구도심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 구도시가 생성될 때에 그 사거리라든가 또는 그 유동이 많은 차가 많이 움직이는 그 거리들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또는 길이 나야 할 곳에 길이 나지 못한 그런 데를 시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예. 지금 이제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이 어디 가서 마스크 보고 강의했다 하면 또 엄청나게 뭐라고들 하십니다. 제가 실은 대학 다닐 때 이제 동명동하고 계림동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동명동이가 서울로 오면 뭐 연희동 이런 데 가지고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구도심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계림동부터 광산을 비롯해서 신도심이 발달하면서 구도심이 매우 어렵죠. 교통사정도 어렵고 어떤 재산권도 그렇게 보호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확실한 게 어찌 보면 백운광장이랄지 안 그러면 강주역이랄지.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마 지금 성과를 내고 있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구도심 해갈 거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자기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코스모스가 장미의 화려함을 모방하면 이미 코스모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규는 강규다울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강규는 그럼 뭐가 강규다운 거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의로운 도시 의양 강규, 문화예술의 도시 예양 강규, 맛깔스러운 음식의 도시 미양 강규, 의양, 예양, 미양 이 강규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야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에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주는 비빔밥, 춘천 막국수, 뭐 남은 추어탕. 우리는 미양이라고 그러는데 대표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갈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한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육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왜 강규는 대표 음식이 없냐고 물으면 다 맛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품화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서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걸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명동을 강주 문화마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충여동에 가면 거기 이제 강주호도 있고 그러는데 강주 생태 문화마을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만큼 강주에서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강주에 내려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강주에 오면 야 강주는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창을 들으러 가자, 판소리를 들으러 가자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악의 전당을 지금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와서 바로 만든 게 국악 상설 공연장. 지금 여기 상무지구 그 국악 상설 공연장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가면 국악을 합니다. 물론 돈도 안 받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뛰어서 왔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시고 100명 이내로 들어가시는데 언제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수준이 꽤 높습니다. 음식도 그래서 제가 와서 제가 얼마든지 음식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강주의 대표 음식을 이제 벗어도 텐데 강주 대표 음식을 국민 공모 그리고 강주 시민들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7개를 정했죠. 근데 7개를 정해놓으니까 거의 없는 것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하나씩 금년도 대표 음식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대표 음식이 뭔지 아시죠? 뭐죠? 주먹밥? 네, 강주 주먹밥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이 5.18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강주 주먹밥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렵고 암울했던 독재 정권의 칼날 앞에서 주먹밥을 나누면서 민주화를 쟁취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시장에 계신 어머니들이 나와서 주먹밥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먹밥이 강주의 대표 음식입니다. 우리 선생님 질문에 구도심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답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근데 강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은 구도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구가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거든요. 10만이 깨졌었어요. 근데 지금 북구는 44만, 광산구도 4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대 1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동구청장에게 걱정을 좀 많아. 동구가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10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10만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동구에가 강주의 고유함과 독특함, 특별한 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명동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주 문화거리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도로 교통 이런 걸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근데 지난 2년 4개월이라는 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할게요.
그 강규는 어떤 도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강규는 정의로운 도시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의병 활동이 왕성했던 것이 강규를 비롯해서 호남이었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는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됐던 것도 이곳이고,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졌던 것도 강규를 비롯한 호남이었습니다. 이 강규는 정의로운 도시예요. 물론 강주가 지금 그렇게 정의롭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시장으로서 솔직히 그렇다고 얘기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정의로웠습니다. 저는 우리 강주 시민들의 DNA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뭐 책에도 안 나오고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강주 시민들의 DNA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시대를 선도해야 된다는 소명의식, 항상 자기들이 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과 창의력.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규는 얼마든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강규는 그렇게 정의로운 도시인데,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과 소외를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내건 강주시의 목표가 뭐냐면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독립군의 후예가 일제 잔재들보다 잘 살아야 정신이 바로 박힌 후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주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으니까 2012년부터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인구 순유출이 2012년부터 떠나는 거예요. 2017년에는 예를 들면 8,100명이 떠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60% 이상이 20대, 30대.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서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해야 떠나는 강주에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4차 산업혁명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 산업사회 때는 이 낙후된 도시가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으려면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산업사회 때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강주가 다른 도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치나 시대정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산업사회 때는 꼴찌가 1등이 될 수가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산업사회 차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강주가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산업도, 어떠한 지역도, 어떠한 국가도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양반이, 그분들이 뭐 무조건 된 것 같아요? 운으로 된 것 같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에게는 항상 가슴에 꿈이 있다.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학다리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시골 면단위 중고등학교로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남대학을 나왔어요. 물론 어떻게 이제 제 와이프 표현을 빌리면 컨닝해가지고 행정고시를 대학 4학년 때 합격했는데, 제가 행정고시 합격할 때 지방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서울대도 법대냐 상대냐 자기들끼리 114명 합격을 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그 쟁쟁했던 사람들이
장관급을 3번이나 하고 제가 뭐 차관급도 3번 하고 선출직도 지금 3번째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면 운이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 가슴에는 항상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강규를 발전시키자. 근데 이제 꿈이 있으면 언젠가는 실현이 됩니다. 내가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2018년 7월에 시작이 됐는데 11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경기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한다고 17개 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하나씩 추천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옛날 관행대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건물 짓고 이걸 신청한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강규만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소프트뱅크의 일본의 손정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첫째도 앞으로는 첫째도 인공지능이고 둘째도 인공지능이고 셋째도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뭐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격차를 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첨단 3단지에 이제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리고 우리 이세돌하고 인공지능하고 그때 바둑뛰어서 인공지능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데이터, 경우수를 넣어서 딥러닝, 머신러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인데 금년 연말에 우리 강주에 국가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데이터 센터는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는 누리원 5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계에서 17번째예요. 근데 그 성능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25.7 페타 플러스입니다. 이게 1 페타 플러스라는 게 어느 정도 성능을 얘기하면 1초에 1000조 번의 연산 능력을 우리가 1 페타 플러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17번째인데 우리 강주에 만들어진 건 어떤 거냐? 그보다 3배 많은 87 페타 플러스가 강주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은 이쯤 되면 박수 치는데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강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주에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면 실증센터가 만들어져요. 기업들이 여기 와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지난 10개월 동안 싸울 때 다른 일들을 못했잖아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AI 기업들이 강주에 쉬운 2개가 온 겁니다. 뭐 조그마한 기업들이 아니라 SAP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독일에서 시가총액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전자예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기에 사무실을 내는 거예요. 저런 컴퓨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면 에너지, 한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이걸 그 슈퍼컴퓨터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해서 이제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쟁력을 확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의 성공 여부는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하고 슈퍼컴퓨터인데 성공 여부는 이걸 다룰 줄 아는 인재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강주에 있는 괜찮은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선발해가지고 8명하고 실리콘밸리를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학, 스탠포드 뭐 이런데 연구소, 전문가들 오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선 데가 판교 테크노밸리. 여기 사람들도 우선 빌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기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업무 협약 체결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하고 지금 협력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미나 할 때 미국에서도 직접 오기도 하고. 근데 언제까지 빌렸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키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스트 강주과학기술원에서 금년 3월 달부터 인공지능 석박사급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그 대학이 사람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강주과학기술원하고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그 김지숙이라고 연예인 알아요? 사관학교 교장이 이두희예요. 그 이두희하고 김지숙과 결혼한 거예요. 젊은애. 불란서에 에콜 41을 벤치마킹 한 건데 여기는 산무예요. 산무. 수업료도 없고 책도 없고 강사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창의력을 하는 거예요. 그 제 이제 꿈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는 젊은이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오면 강주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이걸 사업화해야 될 것인지 주로 젊은이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AI 쪽에 창업에 성공한 사람 한 80명을 멘토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사업화 방법을 알아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우리가 1,000억 원의 AI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IR까지 했어요. 기업 설명회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7,000억까지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무실이잖아요. 공장이 들어오면 뭐 빅그린 산단이다, 뭐 에너지 산단 이런 데로 가는데 이 AI 기업들은 그런 데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에 있으려고 해요. 이게 문화 관광 시설, 숙박 시설, 주거 시설, 학교 시설 이런 잘 갖춰진 데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동구에 있는 아이플렉스에 그동안 우리가 넣었어요. 다 차버렸어. 그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우리가 인공지능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어요. 근데 문 여는 날 한 뭐 일주밖에 안 됐는데 35개 기업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2호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화하는 멘토단 붙여주지, 투자하는 돈 대주지, 그리고 여기 지금 창업 공간도 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스타트업은. 원래 이제 스타트업들이 5년 동안 버티지 못해서 어려움 때문에 이제 죽는 걸 데스밸리라고 해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선진국들은 이게 한 42% 돼요. 살아남는 게. 근데 우리는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런 데스밸리 장애물을 그 아까 얘기한 종합지원센터, AI 종합지원센터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때 적정하게 필요할 때 비가 오고 햇볕이 내려쬐이고 그냥 씨앗이 지 맘대로 떨어져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울 수 있는 비호감 토양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생태계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국내에서는 판교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이점은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춰진 AI 생태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스라엘 대사가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AI 보안은 이스라엘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우리하고 협력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세대에는 고향이 어디냐면 호남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도 저는 호적도 안 고쳤는데 호적 고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강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 강주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들어주자 하는 게 제 소망인데 그게 실현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갈 일만 생각했지 불과 10개월 동안에 글로벌 AI 기업들이 52개나 여기에 둥지를 트냐는 얘기예요. 아까 AI 상한학교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180명 모집하는데 1000명 이상이 하는데 이건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유흥안 있는 애들이 내려온 거예요. 강주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생들이 서울로 갔지 언제 수도권에서 여기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빅그린 산단에 만들어지고 있는 강주 글로벌 모터스, 강주의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생산직 직원들은 안 뽑았어요. 경력직만 뽑았는데 여기도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생산직을 이제 강주 전남에서 뽑을 겁니다.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는 강주가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안 돼 있지만 실현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강주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강주는 항상 시대 정신과 같이 있어요. 시대 정신과. 그러니까 항상 어려울 때 강주가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일본 놈들이 다시 우리나라 쳐들어올 일도 없고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강주를 살리는 게 뭘까? 경제예요. 경제 지금. 근데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고임금 잦은 노사 분규로 인해서 지난 23년 동안 강주에 현대나 이런 데서 자동차 공장을 안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강주형 일자리를 했잖아요. 강주형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치유해서 우리 제조업의 체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아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공장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9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기아자동차의 원가 중에서 제조업의 인건비가 15%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7%가 넘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주형 일자리 사업의 초임은 얼마죠? 3,500만 원, 3분의 1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주 노사 민정이 합의선 거 아닙니까? 근데 초봉이 3,500만 원이 강주 일자리로 해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비교를 안 하잖아요. 다른 자동차 공장하고 비교를 하지. 그래서 기업이 주는 임금은 3,500만 원이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주는 임금을 더하면 다른 그 기아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게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LH공사하고 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아이 낳으면 많이 들어가는 게 보육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보육시설 지어서 애들 봐주고 문화체육시설 해주고 그래서 초봉은 3,500만 원 기업이 주는 것은 이렇게 주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9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해주겠다는 게 이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의 기본 스킴이에요. 이제 4대 원칙이라는 게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오라천 관계 개혁, 노사 상생에 일하지만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저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강주 시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자본금 2,300억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그건 우리가 고생했던 게 얘기하면 소설로 써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어찌됐든 성사돼서 공정률이 지금 70%예요. 빅그린 산단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들어가 보면 엄청납니다. 공장이 여기서 저기까지 한 400m 되는데 아슬아해요. 그럼 내년 1월 달에는 한 900명의 생산직 우리 젊은이들을 채용할 겁니다. 이제 직접 일자리는 1,000개고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 돼요. 부품 회사까지.
그러면 우리 지역 일자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고 4월 달에는 시운전에 들어가고 9월 달이면 10만 대 자동차가 양산이 됩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취임해가지고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대통령을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오시도록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사인해가지고 자본금 모집해서 법인 설립하고 공장 만들어서 내년에 차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인공지능은 대통령이나 지금 다른 데서 얘기한 그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휴먼 뉴딜,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 근데 저는 이제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 지금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것 말고 또 하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런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돼야 한다 하는 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요. 그게 2.1명이거든요. 그게 부부간에 2.1명을 낳아줘야 이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진즉 떨어졌죠. 그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이게 몇백 년이 흐르면 이제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1, 2하로 떨어졌거든요. 아마 지금 0.92, 근데 우리는 0.89 얼마 이래요. 그 아이 낳는 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 만들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교훈을 얻잖아요. 제 며느리가 난임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지원이 3번이 가면 끊겨버려요. 그래서 난임에 대해서 횟수 거의 제한 안 받고 다 지원해 주도록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19 나왔을 때 마스크고 뭐고 제가 가장 임신을 신분부터 가장 먼저 드렸어요. 저는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임신부들에게는 돈도 드렸잖아요. 지원금도 드리고,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580만 원을 드립니다. 일시에 드리면 이사 갈 것 같아서 딱 태어나면 100만 원 출생 축하금으로 드리고 24개월 동안 20개월 나눠서 드려요. 둘째 나오면 그래도 좀 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만 원 해서 출생 축하금이 630만 원. 셋째 나오면 200만 원에서 680만 원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이 낳으면 그 다음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 보름 정도 있다 태어나면 집에 이제 그 아이 돌보미가 와서 휴가도 들어주는 그런 돌보미도 키울 것이고, 요새 아이를 안 낳으니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없어집니다.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도 이제 키울 것이고요. 근데 뭐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란서는 결혼 안 하고도 애 많이 낳거든요. 그게 흠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불란서는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돼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저는 미국으로 갔는데 불란서로 유학 간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실업도 살기 어려우면 야 얘나 한 둘 낳자.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두 가지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할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주변에 나이 먹은 사람이었고 결혼 안 하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이 늙어 죽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반해 그냥. 그렇게 흉으로 생각질 않아요. 시대 흐름이죠. 두 번째는 선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잖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하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곧 발표할 건데, 또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오는 배우자상을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25세에서 뭐 30세, 혈액형은 뭐
뭐 O형 예를 들면, 그리고 시부모가 있냐 없냐, 나는 시부모 있는 사람 싫다, 대학은 어디 나오고, 연봉은 지금 어느 정도고, 그리고 무슨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는 어떻고, 고향은 어디고 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안 집어넣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구청, 그리고 여성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가서 넣어놓는 거예요. 남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살 안에 건강한 청년들도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이 이걸 맞추려면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맞히도 모르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너한테 이상적인 사람 3명을 1순위, 2순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3순위를 주면서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면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냥 비밀로 만나고 싶어 하면 이 전화번호하고 이거 줄 테니까 둘이 연락해서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는 우리가 예식장하고 회박에서 한 30% 제가 디스카운트 해주려고 그래요. 필요하다면 선거법이 위반되긴 하지만 제가 줄에도 바지 경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결혼부터 애 낳아서 청년 될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괜찮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강주가 국가를 위해서 양무호남 시무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코로나19, 그리고 50일이 넘는 장마, 집중호우. 이게 우리 인간들은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혁신의 과정이고 인간에게 보내는 강한 경고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이 경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구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후위기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탄소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2045년까지 국내 최초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정부가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111개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기에는 보면 미세먼지 없애는 것, 뭐 나무 3천만 그루 심기, 그리고 공기 뭐 청정 대비 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에요. 지금 석탄이나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는 강주에 있는 기업들은 다 신재생 에너지 쓰도록 하는 RE2030 RE100을 선언했고, 2035년까지는 같은 강주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두가 신재생 에너지만 쓰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2045년에는 우리가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발전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립하냐? 근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차량, 건물 이렇게 다 발전소예요. 근데 지금은 발전을 하더라도 한전으로 다 집중을 하는데 이제 전력 거래가 자유화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에너지 ESS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소 규제 특구 지역으로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거 평소에는 거기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같은 데는 많이 쓰기 때문에 1kW당 비싸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에 설거지하고 먹을 때 남 안 쓸 때 싸게 사와서 팔고 쓰기도 하고, 이걸 이제 국민 DR이라고 하는데 국민 디맨드 리스폰스, 수요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EU에서 2050년까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050년까지 이런 이제 에너지 자립도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5년 빨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앞서가고 있는 강주 감사하다고 구체적으로 열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 뉴딜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보면 뭐 쉬운 게 있잖아요. 쉬운 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겁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 우리 작년에 개최했잖아요. 꼭 하나만 하고 그냥 그만 팔게. 근데 제가 시장이 될 때 세계 수영 선수권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600억이었거든요. 이 돈은 평창 동계올림픽 첫날 개막식 비용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00억을 따서 했거든요. 근데 역대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중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들이 참여했고 많은 기록들이 나왔고 그리고 피나라고 하는 세계 수영연맹에서 가장 잘된 대회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된 것 같죠. 근데 3,000명이라고 하는 시민 서포터즈 10,000명이 넘는 그 자원봉사자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성은 좀 떨어졌죠. 평창 같은 데는 개막식 한 날 뭐 주차 요원들을 다 돈 주고 고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자원봉사자로 온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자원봉사자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좀 피곤하면 집에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비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근데 여건은 매우 나빴어요. 우선은 아주 적은 예산. 두 번째는 지난해 그 우리 세계 수영 선수권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평화의 물결 속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참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온다 안 온다 얘기가 없이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에서 개최하더라도 이게 붐이 되려면 스타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태환 선수가 참석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내려왔을 때 왜 안 하냐. 근데 이런 정도 대회를 참가하려면 1년 전부터 호주에 가서 전지훈련도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가 전혀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돈 대서라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스타 선수가 하나 없었어요. 그 뭐 수구 같은 건 여자 수구 같은 건 막 65대 빵 이렇게 치다가 한 골 얻어가지고 온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잘나서 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시민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지난 40, 50년 동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시민들이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믿고 도와주시면 남은 1년 8개월 동안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그리고 나는 강주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 이제 지금은 완전히 강주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뭐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끝날 때쯤 되면 인구 계속 줄다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이 정도 하고요. 혹시 그동안에 이건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생각나셨으면 한두 가지 답변하고 제가 실은 아까 회장님께 오늘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벌써 1시간 다 되고요. 말씀하십시오. 인천교육이 2년 4개월 만에 막대한 성과 참 성공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구명록 보지사님하고 전라남 포와 광주시의 통합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많이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단지 뭐 공공항 문제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잠깐만 지금 현재 광주시와 전라남 포 공무원들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통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지난 9월 10일 날 우리 강주시청 회의실에서 조호석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가 뭐였냐면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제2차로 내려보내면 어떤 기관을 우리 강주는 모실 것인가 유치할 것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토론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직전 날 전라남도는 42개를 유치하겠다.
우리 실무자들이 쓴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37개를 유치하겠다. 대부분이 중복돼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더 이상 늦기 전에 강주 전남 통합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처럼 천년을 함께 해온 강주 전남이 매 사안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볍게 얘기한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제 소신이지만 그걸 또 언론인들께서 놓치지 않고 그걸 크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커진 겁니다. 근데 왜 저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판은 왜 네 마음대로 주장하냐? 정치인들이 다 그 명예로 살고 폼으로 사는데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저의가 있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주 전남이 살아남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1.8%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근데 금년에 수도권 인구가 그 이해 지역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뭐 기업 본사나 이런 건 완전히 수도권의 70-8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블랙홀 때문에 지방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라남도에 22개 지자체가 있는데 30년 안에 인구가 소멸할 지역으로 18개를 발표하거든요. 이게 목포, 순천, 여수, 광양을 빼고는 30년 안에 그 없어지는 도시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예요.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데 146만의 강주, 180만의 전라남도가 따로따로 가서 수도권에 대응해서 경쟁력 가지고 떠나는 인구를 막을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몸집을 키워야 된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출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시대정신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시대정신이에요. 지금은 시대정신이 통합하는 거예요. 불란서에는 23개의 내지역이라고 우리로 하면 강역자치단체가 있는데 13개로 합쳤어요. 일본도 47개의 도도부현을 지금 9개에서 14개로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는 이미 대구하고 경북은 이번 2022년 7월 달에 이제 우리 지자체가 또 다시 출범하잖아요. 근데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단체장을 하나만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를 해서 거기도 하나가 되겠다는 거고, 대전의 허태재정 시장은 세종시하고 합치자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밑에서 뜨거운 열은 올라오는데 가만히 즐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던졌더니만 실은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고 뭐라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이쁘네 미운데 손톱을 잘랐네 안 잘랐네 이것만 가지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요. 강주하고 전라남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 투자. 옛날부터 강주 전남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합치면 하나였던 게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의병기념관을 강주에도 짓고 전남에도 짓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강주 전남의 정책들 중에는 반쪽짜리 정책이 많아요. 따로따로 하니까. 만약 이게 하나라면 강주 전남 광역시라면 시장이 우선 그 혁신도시 나주하고 강주하고 즉 우리가 도시철도 제가 2호선 놓도록 했는데 그걸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분이면 가버려요. 10분이나 15분이. 한 동네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라남도니까 신경도 안 써요. 전라남도도 이쪽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시의 요금 받고 하순만 가더라도 불편하고. 그리고 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갖다 소비하는 것이고 또 2천여 개에 달하는 천혜의 섬과 아름다운 자연을 전남은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낮에 거기서 관광하고 저녁에는 강주 와서 공연도 보고 밤문화도 즐기고 그리고 강주에는 대학이랄지 주택이랄지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완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찬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옛날 86년에 전라남도 강주시에서 강주시칼시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시대 정신은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중앙 집권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관리하기 쉽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관리가 어려워요. 정보통신, 교통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이제 분권화의 시대예요. 그때는 국가 간 경쟁 시대였는데 지금은 지자체 간, 도시 간 경쟁 시대거든요. 그럼 분권이 되려면 아이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화, 광역 경제권, 자립 경제권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제안은 다음 날 전라남도에서 공감한다 이렇게 했고, 며칠 날인가요? 제가 50 며칠 만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전라남도 지사하고 서명까지 했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강주 전남 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3대 시정 가치가 혁신, 소통, 청렴이거든요. 우리 강주 시정. 지금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이 뭘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면 여러분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혁신이고,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은 강규의 역량을 결집하게 하는 것이고,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즉 불통,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불통 즉통,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픈다고 그랬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렴을 제가 얘기했던 건, 청렴하지 않으면 돕게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를 아는데 제가 오늘 저도 뭘 좀 건져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좀 내주실래요? 그래서 저하고 소통하시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주 시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톡으로 가셔서, 이미 저하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카톡에 가서 이용석 치시면 이 점 밑에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채널에 이용석 그 추가하기 하면 되고, 이미 추가가 되신 분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여기 몇 분 하셨는지 숫자 다 나와요. 그거 해주실래요? 여튼 오늘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석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시고요.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혹시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마스크를 써서라도 혹시 기념사진 찍고 싶으신 몇 분 계십니까? 다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시장하고 같이. 다 같이 찍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바쁘시더라도 잠시 나와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찍으시게요. 네네. 계단 밑에 쓰시고 또 단상 위로 쓰시고. 의장 몇분 앉아볼까요? 다 됐어?
예, 저기 그 뒤쪽으로 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위에 저 사이사이 좀 빈자리가 있으니까요. 네. 네. 거기는 왜 안 오시고 찍고 누가 숨어 있어요? 정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광남일보 화이팅 한번 하죠. 제가 광남 하면 화이팅입니다. 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